와, 씨. 장난 아니다. 이거 얼마만이냐, 이거 개. 이거. 아직 다 됐겠다. 오케이. 이제 좀 찍어봐야지. 와, 진짜 멋지네요. 날은 덥지만 이 계곡물의 차가움은 정말 여름에. 안녕하세요.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고 마침내 승리하길 바라면서 나의 해방일지를 쓰고 있는 이만영입니다. 저는 현재 질병휴직 2년 차입니다. 계속 아파서 침대에만 누워있다가 반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저 운동뿐이었지만 하루 일과 중 해야 할 일을 조금이라도 채우니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영상 중 저는 사람답게 살려면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체계적인 계획을 일상에 반영하는 루틴을 만들게 되면 인생 전반에서 활력이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과 발전도 따라올 거예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일과 쉼에 대해, 그리고 이들을 루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이야기 드릴 거예요. 오늘의 인사이트도 대박이니까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들, 제 표정, 제 목소리 좀 봐주세요. 굉장히 밝죠? 제가 오늘 계곡으로 놀러 가는데요. 계곡에 발 담그러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설렙니다. 이렇게 평소와 다른 이벤트가 생기는 것은 사람을 충전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저에게는 요즘 찍는 유튜브 영상 제작도 정말 큰 활력소예요. 새로운 일도 인간에게는 활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이 뭐가 활력소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통증과 가려움, 무력감, 우울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내 삶의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그저 죽지 못해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를 위한 활동을 하니까 내가 드디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희망과 의욕이 생기면서 충만감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영상이 딱 10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은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첫 번째 영상에 나온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싶을 만큼 표정과 말투가 밝아졌어요. 이게 멈춰있던 사람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첫 번째 인사이트는 스스로를 위한 일은 회복과 활력의 원동력이다 예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짜잔! 아무리 일이 활력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계속하게 되면 번아웃이 와요. 현대인들은 사실 일 속에 파묻혀 있죠. 그렇게 과도한 업무량이 나를 매몰하고 있고, 설령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해도 무리를 하면 피로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지나치면 번아웃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번아웃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복서가 가장 잘 다운되는 펀치가 뭔지 아세요? 중량을 제대로 씌우는 파워훅? 아니면 상대의 힘까지 역용하는 카운터? 사실 정답은 보이지 않는 궤도에서 날아오는 펀치, 즉 시야 밖의 펀치래요. 아무리 센 펀치도 예상을 한 채 이를 악물면 어떻게든 견디는데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맞으면 훅 가는 거죠.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데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예상이 가능할 경우 충격량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루틴은 삶에 있어서 반복되는 계획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한 체계성은 일의 효율성을 높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일상을 통제함으로써 피로감을 낮추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걸 흐지부지 미루다가 결국 마감 직전에 몰아서 하는 경우,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에 미루고 다른 걸 하는 와중에도 마음 한켠에 계속 돌덩이를 얹어놓은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루틴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게 만듭니다. 정해진 계획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도록 도와줘요. 실행력이 부족해 루틴조차 지키기 힘든 분은 전에 소개해드린 5초의 법칙을 활용해보세요. 실행력이 올라갈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 중 정작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마주한 미션을 직시할 수만 있다면 웬만해서는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직시를 안 하고 시선을 대상에서 회피하니까 그 미션이 더 크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힘들 줄 알았던 일이 막상 부딪혀보니 충분히 할만했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에 노심초사한 스스로가 한심할 정도로요. 고백하자면 저도 대본 쓰는 거 참 힘들거든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데다가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는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 루틴 중 아침 글쓰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의 모든 일과가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해야 해요.
하루를 날려버리기 싫다면요. 그런데 막상 쓰다 보면 내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일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하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루틴은 우리의 일상에 체계성이라는 관성을 주입하여 우리가 미션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당당히 마주하는 당신, 얼마나 멋질까요? 물론 아무리 루틴을 활용한다 해도 작업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때는 그 피로감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루 12시간을 일하면 사람은 아주 녹초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틴은 일상에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계획과 습관의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쉼도 루틴 속에 넣어보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심신이 안정되고 힘을 얻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죠. 그래서 나에게 쉼을 제공하는 것들을 떠올려 본 다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평일의 루틴에 포함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주말의 루틴에 넣어보는 겁니다. 방학이나 휴가처럼 시간이 많이 확보될 때는 여행처럼 기존의 루틴에서 해방되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아도 좋고요. 여러분들 피닉스를 아세요? 우리말로 불사조로서 불에 들어가 제로된 다음 다시 부활을 하는 새입니다. 불사조는 순환의 구조를 상징해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을 통해 열정을 불태웠다면 가끔씩 쉼을 통해 잔잔한 재로 돌아가 에너지를 채우는 것, 그것이 쉼입니다. 일과 쉼의 순환 구조를 루틴을 통해 잘 조절한다면 우리는 건강과 성공을 향해 비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내 삶에 체계성을 입혀주는 루틴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루틴을 통해 삶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제력을 높이는 건 어떠신가요? 조만간 이 루틴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막힌 팁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승리하길 고대하는 이만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이만영도 파이팅! 와, 씨,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얼마만이냐, 이거 지금. 오, 아직 다 됐다. 오케이. 이제 좀 찍어봐야지. 와, 진짜 멋지네요. 날은 덥지만 이 계곡물의 차가움은 정말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힐링인 것 같아요. 역시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아, 이 형, 춥다 보니 여기 한동이라고 있어. 괜찮아요. 또 저형 원래 말과 행동이 달라. 영상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봬요.